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민선 8기의 주요 현안을 점검해보는 연속 보도. 오늘은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짚어보겠습니다. 개통 시기가 1단계는 3년, 2단계는 5년이나 늦어질 전망이고 사업비 증가로 인해서 예산 부담도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3단계 구간은 사업비를 확보할 수 있을지도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보도에 최혜진 기자입니다. 광주시청에서 광주역을 잇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공사 구간입니다. 지하 깊이가 기존 7m에서 12m로 깊어지고 남광주역 지상 구간을 터널로 바꾸면서 공사 기간이 길어졌습니다. 이 때문에 1단계 개통 예정 시기가 당초 내년에서 3년 늦어진 2026년으로 미뤄졌습니다. 북구와 광산구를 지나는 2단계 구간은 총 사업비를 확정하지 못해 개통이 2024년에서 2029년으로 5년 정도 연기될 전망입니다. 3단계 구간 공사는 사업비 확보액이 5억 원에 불과해서 추진이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인수위원회는 민선 7기 현안 검토 과정에서 이를 확인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늦어진다는 것을 이미 인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민선 7기에서는 시민들께 알리지 않았고 시민들과 함께 소통하면서 양해를 구하지 않았다는 점이 저희 인수위가 판단한 문제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당장 피해를 보는 건 시민들입니다. 3년 동안 불편함을 느끼라는 얘기잖아요. 그리고 뭐 늦어진다는 거를 좀 미리 알려줬으면 좋았을 건데. 좀 장사하지 말라는 사람이 똑같아. 왜냐하면 고객들이 안 오고 다른 매장을 오고요. 2단계 구간의 총 사업비가 크게 늘어난 것도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지하 구간이 3곳 추가되고 인건비 등이 상승하면서 총 사업비가 당초 7천억 원에서 최소 1조 5천억 원으로 늘 전망입니다. 기획재정부의 타당성 재조사는 피했지만 한국개발연구원의 총 사업비 검토를 거쳐서 기재부와 협의해야 합니다. 사업비의 40%가 시비로 투입되기 때문에 지방채 발행 등 민선 8기 예산 부담이 늘어납니다. 특히 정부가 재검토를 요청하고 있는 3단계 구간의 사업비를 어떻게 확보할지도 민선 8기의 주요 현안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최진입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조선산업은 대표적인 노동집약적인 산업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큰 배후 도시가 없으면 인력 확보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데요. 그런데 전남의 경우 목포 등 주변 배후 도시의 인구가 적고 기초단체들도 인구 소멸 지역으로 분류된 곳들이어서 노동력 확보 등의 문제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김광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현대삼호중공업 조선인력교육기관입니다. 올해 300명 양성이 목표지만 모집 교육생은 예년의 3분의 1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근처 대도시인 광주에서 인력을 구하려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광주 같은 경우에는 기아차 등 대기업들이 많이 포진하고 있고요. 그래서 현대삼호중공업이라든지 대불산단에 있는 조선업체에 오는 것들을 많이 좀 꺼려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국내 최대의 조선소 밀집 지역인 울산시나 거제 등 영남권 지역은 분위기가 사뭇 다릅니다. 부산, 울산, 경남 등 부울경으로 불리는 조선업 배후 지역은 인구가 800여만 명에 달해 손쉽게 일손을 구할 수 있는 반면 전남 서남권은 주변 도시 인구가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 지자체들로 둘러싸여 고작 60여만 명에 그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외국인 인력에 의존했지만 대불산단 200여 개의 협력업체의 외국인 근로자는 4천여 명으로 내국인 대비 68%에 달하고 이 가운데 60%는 불법 체류자들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동남권 지역보다는 서남권 지역의 인구 소멸이 확연히 눈에 띕니다. 그래서 인구 소멸 지역을 대상으로 최소한 한시적으로나마 어떤 특별 대책을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이 때문에 조선업계에서는 외국인 고용 특구 같은 정부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그전에는 24시간 풀가동하고 있었는데 요즘 그것도 잘 못하고 어떤 방법으로든지 지금 외국인 인력이라도 빨리 지금 시급히 들어와야 됩니다. 당장 한 1,500명 정도가 우리 대불산단에 필요한 실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또한 고용 효과가 큰 조선업이 다시 융성기를 맞은 만큼 지역 인력 시장과 상황에 맞는 맞춤형 조선업 정책을 주문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광진입니다. 1년 전 여순 사건 특별법이 제정돼 피해 신고와 진상규명을 위한 활동이 반년 가까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보다는 공무원 중심의 의원회 구성과 또 유족에 대한 보상 문제가 빠져 있다는 점 때문에 법 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성각 기자입니다. 첫 발의 이후 20년 만인 지난해 7월 통과된 여순사건 특별법. 올해 초부터 진상규명과 피해 신고가 시작됐고 현재 2천여 건이 접수됐습니다.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사건의 배경과 과정, 희생자 규모 등을 밝히고 이를 토대로 진상규명 보고서를 내는 게 최종 목표입니다. 하지만 법 제정 1년 만에 열린 포럼에선 진상규명과 피해 구제를 위해서는 특별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많았습니다. 효율적이고 신속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적인 보완도 오늘 논의해 주시면은. 전문가들은 보고서 작성까지 채 3년이 남지 않아 조사 기간이 짧은 데다 위원회 구성에도 한계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전문가 중심의 5.18 조사위와 달리 여순사건위원회는 공무원 중심이고 비상임 체제로 운영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제주 4.3위원회 역시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에 전문가가 주축이었습니다. 상임위원이 명시화되지 않더라도 그런 역할을 하실 수 있는 전문가 그룹들이 반드시 위원회 공적 조직 안에 포진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 피해자에 대한 의료지원금과 생활지원금 지급 규정은 실효성이 낮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사건 발생 70년이 훌쩍 지나 생존 피해자가 거의 없는 만큼 제주 4.3 사건처럼 유족까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는 겁니다. 보상금을 제주 4.3처럼 이 법의 규정에 삽입해서 보다 많은 희생자들이 신고할 수 있는 그런 틀을 마련해 줘야 된다 보고 있습니다. 특별법 제정으로 70여 년 만에 진상규명의 길이 열렸지만 여순 사건의 완전한 규명과 명예회복을 위해선 아직 험난한 길이 남아 있습니다. KBS 뉴스 이성각입니다. 지난달 말 완도에서 실종됐던 조윤아 양 가족이 차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광주 남부경찰서는 어제 오후 1시 20분쯤 완도군 신지면 송곡 선착장 앞바다에서 조윤아 양 가족의 차량을 인양하고 안에서 시신 3구를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지문 감식을 통해 조 양 가족의 신원을 확인했으며 통신 기록과 신용카드 사용 내역을 확인해서 이들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북구가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실시한 2022년 정보문화발전 유공 정부포상에서 국무총리상을 수상했습니다. 북구는 사물 인터넷 기술 등을 활용한 1인 가구나 치매노인과 같은 취약계층을 보살피는 서비스와 미세먼지를 측정해 주민들과 공유하는 주민참여 환경지도를 제작하는 등의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제25회 무안연꽃축제 기념 KBS 전국노래자랑 무안군편이 다음 달 23일 무안회산 100년지 특설무대에서 개최됩니다. 전국노래자랑 무안군편 예심은 다음 달 21일 무안 승달문화예술회관에서 열리고 신청은 무안군 주민이면 연령 제한 없이 누구나 가능합니다. 광양시는 다음 달 1일 출범하는 민선 8기 슬로건을 감동시대 따뜻한 광양으로 정했습니다. 광양시는 시민 모두가 행복한 광양을 만들고 한 명의 시민도 소외되지 않는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겠다는 의지를 민선 8기 슬로건에 담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농협 전남지역본부가 완도군 농업인 300여 명을 대상으로 농업인 복지 향상을 위한 농업인 행복버스를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장수사진 촬영과 개인별 맞춤형 돋보기 제공 그리고 의료 지원 등의 프로그램이 펼쳐졌습니다. 지금까지 단신 브리핑이었습니다. 김영록 전남지사와 광주시장직 인수위원장인 김준하 광주과학기술원 교수가 국회 반도체 산업경쟁력 강화 특별위원회에 자문위원으로 참여합니다. 반도체 특위 양향자 위원장은 김 지사와 김 교수가 자문위원으로 참여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특위는 부위원장 2명과 위원 10명, 자문위원 10명 등으로 구성됩니다.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상생 현안으로 현재 반도체 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영섭 광주시장의 퇴임식이 어제 광주시청에서 열렸습니다. 이영섭 시장은 퇴임사를 통해 민주인권도시 광주가 인공지능과 노사상생, 미래자동차 중심, 기후위기 대응 도시와 아이 낳아 키우기 좋은 도시로 도약했다며 광주시정을 관통하는 정신은 혁신이었고 지난 4년은 광주의 시간이었다고 자평했습니다. 특히 광주형 일자리와 인공지능 산업은 광주 발전과 미래 일자리를 책임질 양대 축이자 한국 경제의 새로운 희망이 되었다고 말했습니다.
12년 동안 광주 교육을 이끌어온 장휘국 광주시 교육감이 어제 퇴임했습니다. 장 교육감은 지난 2010년 최초 평교사 출신으로 교육감에 당선돼 3선 연임하며 교육 현장의 촌지를 근절하고 사학 공공성을 강화하는 한편 전국 최초로 공립예술중학교를 개교하는 등의 성과를 냈습니다. 장 교육감은 퇴임사를 통해 광주 학생들에게 스스로가 역사와 삶의 주인이라며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라고 당부했습니다. 요즘 장맛비가 오락가락 내리고 있습니다. 오늘도 흐린 가운데 오후까지 가끔 비가 내리겠습니다. 양은 5에서 30mm고요. 돌풍과 천둥, 번개가 동반될 수도 있겠습니다. 정체전선이 북쪽으로 이동하면서 낮부터는 기온이 쑥 오르겠습니다. 한낮 기온 광주가 어제보다 2도가량 높은 32도가 예상되는데요. 폭염특보가 내려지는 곳들도 있겠고요. 토요일에는 낮 최고 기온 34도까지 올라 더위가 점차 심해지겠습니다. 낮 동안에도 덥지만 밤 사이에도 열대야가 나타나는 곳들이 있으니까요. 더위에 건강 조심하셔야겠습니다. 다음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아침 기온 어제와 비슷하게 시작하고 있는데요. 장성과 영광 25도 가리키고 있고요. 한낮 기온 내륙을 중심으로 32도 안팎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여수의 낮 최고 기온 28도, 보성과 고흥 30도로 어제보다 1에서 4도가량 높겠습니다. 목포의 낮 최고 기온 30도, 영암과 강진 32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신안을 비롯한 도서 지역은 26도에서 30도가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남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다소 높겠고요. 내일까지 돌풍과 천둥, 번개가 치겠습니다. 내일과 모레는 모처럼 맑은 하늘이 드러나겠고요. 다음 주에도 비가 자주 내리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